네, 안녕하세요. 자, 군무원 탄약칙 2021년 기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7번. 다음의 상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화학 반응 평형이 있고 상평형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퀄리브리엄, 평형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1번. 각 성분의 화학 포텐셜이 모든 상에서 동일한 값이며, 그죠? 어떤 I 성분이 있으면 L, V, 만약에 고체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일 때만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사지선다로 하이 뮤에서 로우 뮤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기상이든 액상이든 항상 뭐다? 화학 포텐셜이 어떤 I 성분이 있다면 화학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다음에 무차원이 아니라 깁스 에너지와 같은 줄을 갖는다. 아유, 잘 보세요. 요거 어떻게 써요? 라운드 NZ, 라운드 NI, P하고 T하고 I를 제외한 모든 성분 일정하다 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거 그래서 뭐예요? GI의 바 쓰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스미스 책에 혼란이 있으면 안 돼. 여기 몰이죠. 얘 줄은 줄인데 뭐예요? 단위 몰당이죠. 항상 스페시픽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몰 없어지죠? 얘 뭐예요? 단위 몰이죠. 그래서 항상 줄 퍼 몰. 그래서 줄이 아닙니다. 줄 퍼 몰이고요. 그래서 얘 결론적으로 뭐다? 단위 몰당, 단위 질량당이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세기 성질이죠. intensive property.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세기 성질. 그래서 1번은 줄이 아니라 줄 per mol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각 성분의 퓨게시티가 모든 상에서 즉 베이퍼, 아이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뭐 혼합의 성질이니까 뭐 꺽쇠, 햇,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여튼 L, V 이런 식으로 같죠. 그 다음 뭐예요? 단위는 압력 단위. 그죠? 왜? 퓨게시티 계수는 퓨게시티 코에피션트는 압력분의 F. 그래서 옛날의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뭐야? 이렇게 I 성분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래서 얘가 무차원이니까 당연히 얘가 압력 ATM이면 얘도 압력, 그죠? 비상성을 반영해 준 거죠. 휘산도. 그 다음 3번 시간에 따라 연력학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거죠. 기억해 놓고. 4번 엔트로피는 최대이고 자유에너지는 최소이다. 그죠? 이렇게 뭐 관이 있다고 치면 관보다는 뭐예요? 상평형이니까 여기 L, V면 CH2OH 메탄올하고 메탄올 수용액이면 여기에도 증기가 있겠죠? 그래서 막 섞이겠죠? 그래서 평형이 됐을 때 가장 안정한데, 이 평형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무질소도가 최대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최대, 그 다음 뭐예요? 깁스 에너지는 최소. 그래서 얘랑은 항상 반대다. 그래서 시험에 사지선다로 잘 나오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좀 까탈스럽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물에 잉크를 탁 그걸 평형. 그건 평형이라고 해도 확산이니까 그냥 이렇게 리퀴드 베이퍼 있으면 뭐 메탄올 수용액 또는 에탄올 수용액에서 물도 증발하고 메탄올이나 에탄올도 증발해서 어떠한 일정 시점에서 평형을 이루죠. 그게 2성분이 됐든 3성분이 됐든 하여튼 2성분 간단하게 하면 평형이 됐을 때 가장 섞여 있잖아. 즉 엔트로피 최대 평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라. 그래서 정답 7번에 1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봅시다. 이상기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다. 이거 온도만의 함수라고 그래서 좀 시험에 잘 나오죠.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2번 이상기체일 때요. 정합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이다.
아, 맞아요. 3번. 이상기체로 간주되는 모든 기체의 정합 연료량은 같다? 하하. CP, CV 다 틀리죠. 너무 쉽다. 정답 3번. 4번. 유체의 잔류 성질, residual properties는 이상기체 상태에 대한 실제 기체 상태의 비교 특성을 나타내고 압력이 낮을수록 그 절대값이 커진다. 자, 실제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죠.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면 뭐예요? M 빼기 MIG니까 M이 MIG로 수렴되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커진다. 틀렸죠?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출제를 잘못했네. 3번, 4번 다 해당되는 건가? 봅시다. 자, 1번. 원래 오리지널은 뭐예요? DS는 CPT, DT, 실제 기체. 이거 선생님이 웬만하면 좀 외우라 그랬는데, 실제 기체는 이거고, 이상기체일 때 뭐예요? CPIG TDT 마이너스 P분의 R DP. 왜 이렇게 돼요? 요 V PV는 RT에서 V는 뭐예요? P분의 RT죠. P분의 RT를 다시 쏙 넣으면 T로 미분 때리면 P분의 R만 남죠. 그래서 P분의 R. 그래서 결론은 딱 보니까 뭐예요? 아이디얼 가스, 이건 실제 기체예요. 외워주시고, 실제 기체일 때는 뭐다? 하이고 T하고 P의 함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온도만의 함수다 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거고,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엔탈피도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세요. 2번. 정합비열은 온도만의 함수이다. 여러분들, 정합비열은 뭐예요? 짝대기 3개죠. 이건 정의라 그랬어요. 이상기체든 실제기체든.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이건데, 이상기체일 때는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온도만의 함수인 거. 뭐예요? CPIG 온도만의 함수인 거. 즉 다시 말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기체일 때 그냥 일부러 선생님이 IG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일 때 우리 식이죠. 응?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까? 조금 엣지 있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거 엔트로피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잠시 생략하시고, 자, 뭐예요? DH는 실제 기체일 때 CPDT. 이것도 외우라 그랬는데 외웠나 몰라. T 라운드 V 라운드 TP DP야. 여기도 온도 압력이야. 실제 기체일 때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실제 기체일 때는 리얼 가스, 즉 실제 기체일 때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예요. 엔트로피도 실제 기체일 때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인데, 이상기체로 와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 중요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상기체면 요 V 대신에 V는 PRT죠. 이것도 똑같이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P분의 RT. 맞아? 맞네. P분의 RT를 넣었는데 T로 미분을 하면, 즉 얘 미분하면 뭐예요? P분의 R이죠. 여기 P분의 R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이거 중요해. V 빼기 여기 T 있죠? T 곱하기 얘 V를 T로 미분 때렸어.
P는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P는 변수가 아니야. 그래서 상수야 이거. 상수만 적죠? 자 그러면 V 빼기 T 곱하기 P분의 R인데 T 곱하기 P분의 R이 뭐야? 요거잖아. V잖아 V. 아 V 빼기 V니까 이거 0이지. 여기가 0이라서 이게 0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래서 CPDT가 돼. 따라서 뭐예요? H는 이상기체일 때는 뭐다? T의 함수라고. 당연히 CP도 뭐예요? 우리 다 했었지만 뭐예요? T의 함수고. 응?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뭐 증명 좀 해보세요 하면 CP는 라운드 H, 라운드 T 이게 정의잖아 그냥 압력 일정할 때. 잘 봐보세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정의인데 H가 온도의 함수야. 아 이거 뭐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네. H가 온도의 함수니까 그죠? CP도 온도니까 그냥 온도의 함수다. 아 약간 뭐 설명하기 애매꼬꼬리 하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리얼이에요. 리얼 가스. 실제 가스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다. 실제 가스는 리얼이에요. 온도와 압력의 함수예요. 근데 이상기체일 때는 V 대신에 P분의 RT를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이상기체일 때 엔트로피는 계속 DT, DP가 살아있어.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가 맞아. 근데 엔탈피는 V 대신에 P분의 RT 넣어서 미분대를 계산해 보면 요 항이 없어져.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온도만의 함수야.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 엔트로피는 아니 뭐 여기에다가 해도 되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온도와 압력의 함수. 오케이? 그리고 정압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 이건 다 기억하고 있죠? CP, CV. 아이디얼 가스일 때는 온도만의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헷갈릴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별도로. 응? 그래서 아이디얼일 때는 이상기체일 때는 CP, CV 온도만의 함수. 그 다음에 엔탈피 온도만의 함수. 엔트로피는 뭐다? 온도와 압력의 함수. 근데 실제 기체로 돌아가면 엔탈피도 온도와 압력의 함수. 리얼 가스일 때도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이상기체일 때는 엔트로피든 CV든 CP든 다 엔트로피든 CP든 CV든 다 그냥 only temperature의 함수이지만 엔탈피도 참 온도만의 함수죠. 아, 선생님 왜 그래? 자, 이상기체일 때는 엔탈피, CV, CP 다 온도만의 함수이지만 뭐다?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다.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실제 기체일 때는 엔트로피든 엔탈피든 다 온도와 압력의 함수지만 이상기체일 때만은 CP, CV, H까지는 다 온도의 함수인데 엔트로피는 압력도 들어가더라. 아우 왜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 2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 이상기체로 간주되는 모든 기체 정압 연료량이랑 같다. 틀리죠 여러분들. 이상기체일 때 우리 뭐 배웠어요? 단원자일 때, 1원자일 때, 2원자일 때 해가지고 뭐 2분의 3, 2분의 5R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CP, CV 변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표로도 있을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R분의 CP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다 틀려요. 굳이 이건 뭐 그림 안 그릴게 쌤이. 됐죠? 그래서
같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그래서 거기에 정답은 8번의 정답은 쌤이 사무실에서 자다가 출제했나? 8번에 정답 4로 돼 있는데 그 3번에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뭐예요? R분의 CP RG 이런 그래프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틀려. 가지고 얘는 뭐예요? CO2 그 다음 뭐예요? H2O N2 뭐 아르곤 뭐 이런 식으로 틀려. 물질마다. 그지? 당연히 CP, CV 다 틀리죠. 그래서 거기에 바꿔주세요. 정합 연료량은 같다를 다르다로. 선생님 오타예요, 오타. 같다를 뭐로 바꾸라? 다르다로 바꿔줘야 다르다로 바꾸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 되고 선생님이 4번을 답을 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출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유체의 잔류 성질. 자, 여러분들 residual property 여기 MIG가 이게 뭐예요? 잔류 성질의 정의식이죠. 짝대기 3개죠. 근데 귀찮아서 지금 2개만 그었는데 자, 이 상태인데 이게 뭐예요? 실제죠, 실제. 근데 뭐예요? 압력이 계속 줄어서, 즉 압력이 0에 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상기체로 간다는 소리죠. 이상기체로 간다는 소리는 M이 뭐로 된다는 거예요? MIG가 된다는 소리죠. 즉 다시 말해서 M 대신에 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낮을수록 그 절대값이 커진다. 즉 여기서 절대값이란 이거와 이거의 절대값인데 이게 MIG로 수렴하니까 그죠? 수렴하니까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쌤이 시험에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요게 기출 보건 문제도 언급이 돼 있었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번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다. 그죠? 이상기체일 때 T와 P의 함수고 2번 정합비율은 온도만의 함수다. 당연한 거고 3번 이상기체로 간주되는 모든 기체의 정합연료량은 물질마다 다르다. 같다를 다르다로 바꿔주시면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유체의 잔류성질 residual properties는 이상기체 상태에 대한 실제기체 상태의 비교 특성, 즉 이상기체 상태에 대한 실제기체의 상태 특성. 그죠? 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그 절대값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너무 쉽다. 정답 4번. 9번 다음 중 1 또는 열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가르쳐줬죠? 에너지, 일, 열 정의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되게 고차원적으로 설명해야 돼. but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에너지나 일과 열을 그냥 한꺼번에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세 가지의 단위는 칼로리, 줄, BTU,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 그죠? BTU. 다 똑같죠? 자, 그래서 1번은 파스칼인데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메타 제곱과 메타 3승에서 없어지면 뉴턴 메타니까 1줄이네요. 줄이니까 1번은 1의 단위 맞고 킬로그램 메타 3승 퍼 세크 제곱 2번이 틀렸고 3번 킬로그램 포스의 메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죠? 4번 BTU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이거 한번 단위에 대해서 꼭 내죠. 공무원에서는 너 기초 아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짜증나죠. 아주 기본적인 걸 내기 때문에. 자, 핵심만 짚읍시다.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이거는 다 알아. 그러면 단위 면적이 뭐야?
항상 단위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메타 제곱이죠. 어? 힘은 뭔지는 모르지만 뉴턴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뉴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를 파스칼 아저씨, 파스칼 과학자죠. 이름을 따서 PA. 그래서 대문자 P예요. 항상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래서 right. 그다음 여러분들이 늘 헤매는 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이게 뭐야? 뉴턴이 만든 운동 법칙. 근데 만약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면 A 대신에 G만 쓰면 되잖아. 이게 힘이야.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이건 하나의 정의야. 짝대기 3개라고 이해하면 돼. 1뉴턴이란 뭐다? 이거 정의한 거야. 1kg의 질량을, 그래서 질량은 여기 M인데 우리 안 써. mass의 줄임말이야. MASS. 1m/s 제곱이다. 그래서 정의야. 이건 정의. 그래서 1kg m/s 제곱. 이게 하나의 정의야. 약속인데 자꾸 뭐 하지 마. 그리고 바보처럼 V는 뭐야? 시간분의 메타잖아. 길이. 세크라고 해줄게. 그러면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게 속도라며. 위에다가 써주고 다시 한번 시간이니까 시간 세크니까 그래서 메타/s 제곱 아니야. 이거 야, 군무원이라 내가 특별히 해준다. 그래서 메타/s 제곱이야. 그러니까 메타/s 제곱이라고. 자, 요거랑 꼭 같이 외워야 될 게 뭐야? 1kg force인데 얘 작대기 3개야. 정의야. 자꾸 똑순이라고 하는데요. 홍시가 홍시 맛이 나는데요. 자꾸 뭐 탱자라는 거 하면 안 돼. 자, 이거 뭐냐? 1kg 질량인데 매스 우리 안 써. 정의가 뭐야? 이거는 중력에 관련된 거야. 정의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항상 써주는 거야. 시험에 이거 나온다. 그래서 9.8 kg/s 제곱인 거야. 그러면 얘 나눠봐. 어떻게 돼?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뭐가 돼?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니?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요거하고 요거만 비교해봐. 단위 없어지잖아. 그러면 9.8만 넘기면 되잖아.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kg GC를 우리가 뭐라고 해? 중력, 뭐 호환인자, 뭐 환산인자인데 이거 GC 모르고 졸업하는 친구들 많아. 이거 그냥 넘겨. 이거 정의라 그랬지. 넘겨. 그러면 1kg force는 뭐가 돼? 1kg의 질량을 9.8 m/s 제곱이야. 이거 넘겼어. 그러면 좌변에는 뭐만 남아? 1밖에 없잖아. 그래서 GC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1을 곱하고 나눈다고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GC분의 1은 뭐야? GC가 1이니까 GC분의 1도 1이지. 그러니까 뭐야? 단위 환산할 때 이거를 1로 보내서 이거를 1로 보내든 1을 아무렇게나 곱해도 되잖아. 그래서 단위 환산은 뭐지? A와 B가 같으면 B분의 A를 곱해주든 A분의 B를 곱해주든 그게 1이잖아. 늘. 그래서 단위 환산은 뭐야? 화공양론의 기본 아니야. 됐지 이제? 선생님이 피를 토인 것 같아. 자, 퀵으로. 자, 그래서 저기 됐고 공간이 비좁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다시 또. 자, 그래서 이어서 자, 워크.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게 와트가 아니고 워크예요. 조심해야 돼. 와트는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WATT로 써요.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해서 와트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W 또는 킬로와트. 그래서 이때 W는 워크야. 워크. 힘 1이라는 거는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아니야. 또는 어떤 책에는 힘 곱하기 L 이렇게 돼 있잖아. 또는 뭐야? 델 PV잖아. 왜냐면 뭐 봐봐. PV는 NRT야. 이거 100% 줄 나온다. 줄. 또는 뭐예요? 압력에다가 부피 나오고. 왜? W는 우리 마이너스 인테그럴 PDV 무지만 했잖아. P와 V의 곱수는 2라고 똑같아. 단위 환산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해볼게요. 1줄에, 이거 작대기 3개야. 정의로 알면 돼. 1뉴턴 곱하기 1m야. 이거 정의야.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야. 그래서 이거 줄여서 1뉴턴 메타. 그지? 화공직 7급생들 보면 나 욕하겠다. 뭐 이런 거를 강의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다. 자, 여기서 뉴턴이 뭐예요? 1kg의 질량을 1m/s 제곱이죠. 이게 뉴턴이야. 그래, 1m 한 번 더 썼어. 그럼 어떻게 돼? 1kg, 1은 이제 안 써도 되고, 메타 제곱이네. 곱하기 메타 제곱 per sec 제곱. 그지? 곱하기 뜻이죠? 그래서 m의 제곱, 미터 제곱이잖아. 근데 삼성이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D, 마지막으로 파이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4.184 줄.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이겠지만 선생님이 권한 대로 외워. 1칼로리는 4.184 줄, 1BTU는 252 칼로리.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야. 선생님 옛날 기술고시 저기 4학년 때 준비할 때 우리는 계산기도 없어. 그냥 단위 환산인 저 다 환산 다 안개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응? 됐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메타 삼성에서 메타 제곱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10번. 냉장고의 소비 전력이 200W이다. 자, 소비 전력. 나오면 이게 QH로 해야 되는지 QC로 해야 되는지 W로 해야 되는지 헷갈리지 맨날. 이 냉장고가 부엌으로 배출되는 열이 500W라면 이때 냉장고의 성능 계수는 얼마인가? 응? 자, 10번. 그래서 열기관의 에타, 즉 효율하고 오메가 성능 계수랑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뭐예요? 열기관일 때는 에타, 그래서 받은 열분의 한 1 이거 하고, 냉동기관, 즉 다른 말로는 뭐예요? 역열기관이라고 그러죠. 역열기관. 이거는 오메가, 즉 COP. 그래서 coefficient of performance. 그래서 보통 그냥 이거 쓰고 말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만큼 열을 거꾸로 끌어당겨서 QH 쪽으로 주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뭐야? 성능 계속 물어봤네. 오메가 물어봤네. 그리스 소문자 오메가. 그리면 일단은 모르니까 막 써놔야 돼. 그래. 일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뭐다? QC를 했다. 근데 그래, 뭔지는 모르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연력학 제1법칙에서 QH 빼기 QC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설명하셨어. 열기관이든 역열기관이든, 그러니까 역카르노든 그냥 카르노 기관이든 항상 온도의 함수로서 온도로 대체되더라. 저 H는 hot, C는 cold. 저 기계 연력학 쪽은 뭐 high, 여기 L자 써서 low 이런 표현 쓰는데, 자, 넣었어요. 여기서 문제인 거 아니야. 냉장고의 소비 전력이 200W고 부엌으로 배출되는 열이, 그래서 쌤이 항상 이거 하잖아요. 여기가 TC고 TH야. 항상 그래서 QH로 주고, 이게 걔죠. WE라고 QC. 이게 열기관이고, 역열기관. 역열기관은 뭐예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QC만큼 빨아당겨서 QH 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오메가 분의 오메가는 이만큼의 일을 돈을 들여서 QC. 이게 성능계수의 특징이잖아. 이거 성능계수의 참 개념이잖아.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냉장고의 소비전력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소비전력. 냉장고의 소비전력이 200W면 이 냉장고가 부엌으로 배출되는 열이
배출된다며. 부엌으로 배출되니까 QH를 가르쳐줬네. QH 얼마? 500W네 500W. 어? 이거는 한글 싸움이야.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500W. 그 다음 500W. 그 다음 얼마? 하하, 여기 보면은 W가 뭐예요? 200, 이게 200W야. 이만큼 소비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돈 들였네. 근데 얘 모르잖아. 200, 500, 300? 바로 뭐 계산이 되네? 아, 참. 바로 계산이 되네요. 잠깐만. 소비 전력이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 아니야. 전기 돈 쓴 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풀 수가 있네. W는 QC는 뭐예요? QH-W 이렇게 쓸 수도 있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뭐예요? 이 개를 중심으로 하면 인풋은 아웃풋이잖아.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그지? 뭐 순서 이건 바뀌어도 돼. 이거니까 QC는 QH-W 이거 넘겨서 QH-W라고 쓸 수 있고 W는 또 QH-QC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네. 그죠? 온도 주면 요렇게 풀면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요렇게 QC를 에너지 보존 법칙 써서 QH는 QC 플러스 W라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QC를 요렇게 써도 되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듯이 W를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문제에서 소비 전력은 이 W를 말해. 그러니까 여기 200, 얘 200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방식하고 요 방식 다 풀어볼게. 200, 200. 그 다음에 QH 500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럼 500.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푸네. 200분의 300이니까 뭐예요? 1.5. 바로 푸네. 여기서는 어떻게 돼? 500이야. 근데 QC를 찾아내야 돼. 얘가 500이야. W가 얼마야? 소비 전력. 200이니까. 얘 300이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500 빼기 300은 200이고 300. 1.5. 똑같지? 그래서 QH는 QC 플러스 W. 즉 에너지 보존 법칙. 인풋 들어온 것은 아웃풋 나간 거랑 같다 하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W분의 QC만 알고 있으면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핵심은 소비 전력은 W 즉 얼만큼 전기를 썼다 그러니까 W에다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잘못 출제해서 나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 11번 대기압이 1atm이고 기온이 17도씨인 공기의 밀도는 약 몇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인가. 단 공기의 분자량은 29g 퍼 몰이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밀도 내는 거죠. 밀도. 너무 쉬워. 이거는 뭐만 여러분들이 맨날 비화공과 생도들은 뭐예요? 막 이런 거 나오면 짜증나잖아. 킬로그램 그램으로만 봤다가. 그래서 추세가 자꾸 몰도 물어보고 그램도 물어보니까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제일 쉬워요.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PV는 NORT야. 얘의 단위는 몰이야. 그지? 이거 N분의 W야. RT야. 그리고 얘 단위 그램 또는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합시다. 자, 얘 분자량이야. 그램 퍼 몰. 단위 몰당 그램. 이게 분자량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램 없어져서 이거 위로 올라가면 N하고 같아. 그래서 N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그래서 M으로 된 소문자 M으로 된 책도 있는데 이거 할 때는 소문자 W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PV는 N은 M분의 WRT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 넘어와요. 이게 밀도야. 로우. 그리스 소문자 로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RT 넘어가고 PM.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잖아. 외우는 것도 필요 없어. N이 N분의 W인 것만 알면 돼. 응?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꺽쇠가 없는 거예요. 단위 몰당. 부피가 아니야. 그냥 부피야.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밀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답 집어넣으면 되죠. 자, 봅시다. P 1atm, M 29g/mol. 참고로 몰이 gmol이에요. 그램 써도 돼요. 공식적으로 gmol,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래 분자량 기호는 없어요. 원래 원자량이든 분자량이든. 근데 임의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ATM일 때는 0.082 ATM을 먼저 써도 되고 리트를 먼저 써도 되고, 그죠? 리트 ATM 몰 켈빈. 8.314 줄 퍼 몰 켈빈도 있지만 요것도 외우라 그랬죠. 꼭 외워야 돼. 그 다음 곱하기 얼마야? 290 켈빈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압력 가르쳐줬고 분자량 가르쳐줬고 R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그거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T는 일부러 숫자 맞춰줬어. 29, 290. 그래서 아직도 R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1ATM에 22.4리터에 1몰일 때 200 표준 상태 25도인가 298켈빈인가 273켈빈인가 다 까먹었어요, 선생님. 이거를 넣어줬을 때의 기체상수 R이 뭐예요? NT분의 PV. 이게 나온 게 8.314 줄 퍼 몰 켈빈이야. 또는 뭐예요? 여기에 리터 ATM 있죠? 그거 해준 게 0.082 리터 ATM 몰 켈빈이야. 어? 표준 상태 STP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갑자기 쌤 헷갈린다. 25도씨야 0도씨야 하여튼 273인지 25도에서 298인지 그거잖아.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워준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리터 ATM이니까 이 0.08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뭘 테스트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29, 290이니까 딱 10분의 1이야. 예? 그래서 뭐야? ATM 몰 켈빈 해서 뭐야? 단위는 그램 퍼 리트 이렇게 나와. 응? 나오지. 몇 번이야? 11번. 근데 뭐예요? 쌤이 킬로그램 메타 삼성이니까 단위 환산 해주면 되지. 여기 그램 있어. 그러면 1000g일 때 1kg 하면 없어지는구나. 이게 1이잖아. 그 다음 뭐예요? 리터지? 그래 1000리터일 때 1메타 삼성이구나. 그래 이게 1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단위 환산 축축 되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킬로그램 메타 삼성이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1000은 없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90 띡띡 하면 뭐예요? 10이잖아. 해주면 뭐예요? 0.8이네? 0.082가 0.82야. 그 다음 뭐예요? 위에가 어떻게 돼? 1이잖아. 그러면 0 2개 하면 100 해주고 82, 그 다음에 180 맞아? 180? 그래서 이거 뭐야? 8이 16, 2는 4, 8이 16, 160 여기 점이지 점? 쭉쭉쭉쭉 가.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출제위원이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게끔 하잖아. 그냥 대충 여기서 끝내먹고 사지선다를 봐. 사지선다에 뭐라고 돼 있어? 1.1, 1.2, 1.3, 1.4지. 그럼 더 할 필요도 없어. 바로 그냥 1.2 다 고르면 돼. 제일 가까운 거. 요렇게도 출제위원이 골탕 먹이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계산하면 1.2195야. 근데 약 얼마냐 하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가장 근사한 거 하다가 사지선다를 딱 봐. 소수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오케이? 그래서 R 값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11번 가뿐히 풀어야 됩니다. 2번 12번 메탄가스의 무게가 15N이고 부피가 5L일 때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면 밀도는 얼마인가? 아우 쌤이 밀도 출제됐다길래 계속 분석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냈네요. 자, 메탄가스 이만큼 덩어리가 있어. 얘의 밀도 물어봤어. 이번 거는 살짝 또 다른 형태죠. 그래서 군무원 1타 화공연력학 2회독 출제 모의 2회독 하면 90점 못 넘으면 바보야, 바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지. 기계 쪽, 뭐 건축, 토목, 항만, 뭐 제일 좋은 문제들 다 갖고 왔어. 자, 밀도는 이제 다 알아. 부피분의 질량인 거. 요번에는 특이하게 요 방식이지. F는 ma. 근데 지금 중력 가속도가 적용하니까 F는 mg야. 그래서 요건 독특한 방식이지. A, B. 또 요렇게도 시험에 냈지. 물리학적으로. 자, 15N이래. 그럼 힘이야. 질량 몰라. 뭐 X라고 놔도 돼요. 그 다음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기 편하게 10m/s 제곱으로 하래. 그러면 질량은 얼마야? 15N 10m/s 제곱이야. Right?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질량 찾아줬지. 그치? 요거는 완전 물리다. 그치? 15N 헷갈리니까 풀로 써줄게요. 요거 분자야. 15N 10m/s 제곱이야. 그 다음에 부피 얼마예요? 5L야. 그래서 단위는 메타 삼성분의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래. 자, 그러면 단위 환산 해주면 그만인 거야. 뉴턴 없애야 되지. 요거는 뭐예요? 요 분모로 내려오는 거랑 똑같죠? 어떻게? 1뉴턴은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1kg 질량 뭐 곱하기 해놓고 1m/s 제곱. 이제 우리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하지. 그냥 1kg m/s 제곱. 했지 정의? 그럼 어떻게 돼? 뉴턴 세크 제곱 그죠? 요 세크 제곱은 분모의 분모니까.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뭐야? 메타 삼성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리터 없애주려면 어떻게 돼? 1000리터는 1메타 삼성이잖아. 그래서 리터 없애주면 되잖아. 그러면 단위는 뭐예요? 뭐만 남아야 단위? 킬로그램. 이건 다 없어진 거고. 여기 메타 있고 메타 있네. 없어져. 여기 메타 삼성만 남네. 아하. 그래서 세제곱미터 분의 킬로그램. 밀도가 되네. Right? 5, 35. 여기 10 없어지고 여기 100. 300이네, 300. 너무 쉽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밀도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분자량을 통한 밀도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 12번은 물리적 관점에서 연력학, 즉 물리화학 관점에서 밀도를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F equal mg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15N은 어떤 질량이 있고 10m/s 제곱이야. 그 질량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서 질량에다가 쏙 집어넣은 거야.
요렇게도 낸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돼. 1000ml는 1리터야. 여러분들 맨날 그 우유나 PT병 콜라 막 마시잖아. 선생님 저기 선생님은 알코올릭이 아니고 선생님은 저기 콜라홀릭이야. 콜라홀릭. 하루에 한 통 먹어. 이틀에 한 통. 이거지. 1000리터는 뭐야? 1m 삼성이지. 1000ml가 뭐야? 1000cc. cc가 뭐야? 큐빅 센티미터야. 센티미터가 몇 개 있어? 큐빅 3개야.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야. 그래서 이게 1000cc. 여러분들 맨날 cc 하는 게 이게 세제곱 센티미터를 cc라 부르는 거야. 큐빅 센티미터. 선생님 그 군무원 1타 화공연력학하고 저 출제 모의를 들은 분들은 다 아는데 혹시 특강만 듣는 분이 있을까봐 해서 한번 적었어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13번. 임의 순수 물질이 표준 상태, 즉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에서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 아이소소멀 컴프레시빌리티 각각 2.5, 7.5이었다. 해당 물질의 비부피, 스페시픽 볼륨이 3일 때 정용이 뭐예요? 정적. 다 같은 말이죠. 한자어. 부피가 일정한 거, 컨스탄트 볼륨이죠.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는 얼마인가? 단위는 무시하고 부피는 TP의 함수로 가정한다. 이게 뭔 소리야? 단위는 무시하고 부피는 TP의 함수로 가정한다. 해보면 되지. 야.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시간 대비 계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쌤이 복원을 해본 결과, 자, 여러분들 dv는 round v, round tp, dt, round v, round pt, dp. 그래서 v는 t와 v는 v 이퀄 v는 t와 p의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전미분으로 쓸 줄 알아야 되죠. round t dt, round p dp. 여기는 p 일정, 여기는 t 일정.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요거 건너뛰어서 v분의 dv는 베타 dt 마이너스 카파 dp 이렇게 오고 있죠. 다 좋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예요? 컨스탄트 v죠. 그럼 dv 있어요 없어요? 제로죠. 그러면 얘만 남아. 이게 0이야. 이게 제로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넘기면 dp는 넘겨서 정리하면 dp는 뭐예요? 카파분의 베타 dt죠. right?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예요? 라운드 p.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라고 했으니까 미분 때리면 되잖아. right? 등온 조건이니까 v. 또는 그냥 dp. 어차피 등온인 거 아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수학적으로 엣지 있게 쓰려면 편미분이란 뭐죠? 나머지 변수들은 다 콘스탄트로 두고 내 것만으로 미분 때린다. 이게 편미분이고, 그때는 d 대신에 뭘 쓴다? 라운드를 쓴다. 그죠? 이건 뭐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카파분의, 그리스 소문자 카파분의 베타예요. 그리스 소문자 베타. 가르쳐줬어. 2.5 뭐예요? 7.5. 그거 어쩌라고? 답은 3분의 1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식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너무 잘 나오잖아. 7급에도 뭐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3분의 1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다음 중 연력학 법칙들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예요? 봅시다. 1번. 열기관에서 작동 물질이 일을 하게 하려면 그보다 더 저온인 물질이 필요하다. 야, 1번은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하이 T와 자꾸 뭐 이렇게 옛날 고수톱 생각나네. 하이로 고수톱 해가지고 선생님 대학원 때 한참 그런 게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도박 같은 거 안 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때 대학원 때 잠깐 키스트 다닐 때 그 하이로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이 템퍼러처에서 로우 템퍼러처, 즉 온도가 똑같으면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뭐죠? 온도가 고온에서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구동력이 발생해서 드라이빙 포스가 발생해서 이동하는 거죠. 1번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요 문구 나오면 현혹되면 안 돼요. 열기관에서 작동 물질이 일을 하게 하려면 그보다 더 저온인 물질이 필요하다. Right.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우리 카메라 감독께서 이것도 하이로 또 고수도 얘기하니까 또 쓱 한번 미소를 짓네. 그래서 항상 농도의 차가 있듯이 온도차, 즉 하이 T, 로우 T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 하이로가 나와서 옛날에 로하이 참치인가 하이인가 뭐 갑자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다 했네. 2번 제1종 연구기관은 연료율이 100% 이상인 기관으로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며 제2종 연구기관은 연료율이 100% 이상인 기관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다. 야, 여러분들 꽃이죠. 3번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단일 과정과 두 개의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야? 항상 이렇게 들어오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뭐예요? 씩. 그죠?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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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쭉 TH 쭉 TC 이게 등원 라인이 있는 거고, 항상 우리 연소 과정 할 때 오토 또는 디젤 할 때처럼 이렇게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니까 부피가 줄어들잖아. 여기서부터 일로. 그러니까 등원 압축. 바보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어. 등원 압축. 그 다음에 뭐요? 단열 팽창 되잖아. 외워. 등원 압축,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등원 팽창. 다시 뭐요? 단열 압축. 그래서 PV 선도에서 위에는 등원 라인, 아래는 콜드 등원 라인, 하이 등원 라인. 그래서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원 과정 맞고요. 4번 연력학 제3법칙은 마이너스 273.15 켈빈에서 엔트로피가 0임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뭐야? 정답. 바르게 설명한 거네. 그러니까 14번의 정답은 1번이 맞고 4번은 왜 틀렸어요? 마이너스 273.15 도씨죠. 그래서 켈빈이 도씨로 바꿔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0 켈빈일 때 엔트로피가 제로죠.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마이너스 273.15 켈빈을 도씨로 바꿔야 되고요. 2번 카르노 사이클의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뭐예요? 정적이 아니라 뭐예요? 정온 또는 등온. 동의어예요. 한자 정온 등온. 그래서 정온 등온이 맞는데 정적 틀렸고요. 자,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뭐가 틀렸어요? 제2종 연구기관은 효율이 100% 이상인 기관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다. 위배하는 건 맞는데 뭐예요? 이상이 아니고 100%인. 그래서 100 이상자를 빼주세요.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나? 조금 더 꼬아서 냈죠? 자, 보세요. 자, 연구기관이 뭐예요? 연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perpetual cycle, perpetual engine. 연구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과정의 동력기관.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 있어. 에? 그래서 perpetual mobile, perpetual, permanent 대신에 perpetual mobile을 쓰는데 엔진 이렇게 해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제1종 연구기관은 하고 제2종 연구기관, 당연히 1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 위배예요.
못 만들어. 이렇게 만든다고 해놨으니까 위배야. 제1법칙이 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거는 다 알고 있겠지? 제2종 연구기관은 이 법칙 위배예요. 얘는 뭐예요? 엔트로피는 항상 같거나 증가한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비가역일 때는 증가한다. 뭐 지구상에서 가역이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방향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종 연구기관은 있을 수 있는데 1법칙을 위배하는 거고, 있다면, 존재한다면이야. 존재한다면 이거를 위배하는 거고, 제2종 연구기관은 2법칙을 위배해. 그렇지만은 이게 있을 수 있다면이야. 있을 수는 없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잖아. 왜? 연구기관은 언제나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야? 어떤 개가 있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건데, 왜? 뭐 에너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1종 연구기관은 말로 때우면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를 생산. 얘의 정의가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 생산. 그래가지고 제1종 연구기관 만들 수 있다고 막 사기 쳐가지고 저기 페이턴트 특허 낸 사람들이 한 몇백 년 전부터 많죠. 근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 생산은 할 수 있다는 게 연구기관의 정의고, 이게 바로 1법칙에 위배돼. 우리가 그냥 에너지 생산 못해. 바람이 와서 풍력이 발생하지만 그 바람도 그냥 얻어지는 거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저 지구 밖에서 쳐다보면 다 그것도 어떤 에너지가 와서 결국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특히 조심할 게, 그러니까 효율이 100% 이상이야. 왜? 아무것도 안 왔는데 일을 했어. 그러니까 효율이 100% 이상인 거지. 제2종 연구기관은 뭐야? 열으로부터 열량을 흡수하여 그대로 외부에 대한 일로 바꾸는 기계. 열을 그대로 모두 일로 바꾸는 효율 100% 열기관. 그러니까 얘의 정의가 열을 받았어. 일을 했어. 근데 100%래. 이게 정의야. 즉 제2법칙에 위배하지. 열 손실 항상 있지. 그지? 효율은 W분의 QH분의 W인데 이게 100% 있어? 참고로 카르노 기관도 100% 안 돼요. 또 카르노 기관도 100% 된다고 하실라. 그래서 얘가 그대로 100%로 저 Q 이퀄 W가 돼야 되잖아. 이거가 제2종 연구기관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라는 말이 성립되고 이거는 이상이라는 말이 성립 안 돼.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정의인 건데, 그래서 제1법칙 위배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리고 제1연구기관의 정의는 효율 100%를 넘는다는 거야. 그리고 제2종 연구기관은 열을 W로 100%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까르노 기관도 안 되지. 까르노는 이상적인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얘는 100%까지만 되는 거야. 이 제2종 연구기관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개념이 100%까지만이야. 얘는 100% 이상이야. 개념만 그런 거고, 학술적으로는 제1법칙 위배, 즉 에너지 보존 위배. 제2종 연구기관은 2법칙 위배.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마찰 손실이나 이런 게 다 생겨서
아무리 100으로 열을 받아도 W로 100 못한다. 이런 좀 광의의 뜻이 있어요. 방향성의 뜻도 있고.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법칙이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카르노 기관을 통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도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엔트로피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2종 연구기간 100%까지 제1종 연구기간 효율이 100% 이상이다. 이거는 정의인 거고 실현은 둘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1종 연구기간은 제1법칙의 위배, 제2종 연구기간은 제2법칙의 위배. 너무 시간을 소비했네. 이거 설명한다고. 자, 그 다음 15번. 아래와 같은 반응이라는 개에서 초기에 CH4 2몰, H2O 1몰, CO 1몰, H2O 4몰이었다고 한다. 평형몰 분율. 즉 다시 말해서 CH4 플러스 H2O가 화살표로 하나만 돼 있지만 우리 스미스 책에도 역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형몰 분율 YI를 반응좌표 입실론의 함수로 그리스 소문자 입실론 함수로 표시하려고 할 때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단 시그마 NI는 I 성분의 총몰수. 그래서 CH4 플러스 H2O는 CO2 플러스 3H2.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들은 군무원에 매번 나오진 않고 한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화공기사 문제, 그 다음에 화공직 970 문제 봤으면 되는 거고, 화공기사 문제도 이런 거 다룬 게 많죠. 자, 15번 CH4 플러스 H2O 플러스 CO2 3H2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뭐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넣을 수도 있어. 2몰 1몰 1몰 4몰 상식적으로 처음에 반응시키는데 이거 초기 몰수 안 줘요. 웬만하면 이쪽 걸 얻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만 주는데 반응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잘 안 넣는데 스미스 책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도 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A1이 CH4라고 생각하면 돼요. A2를 H2O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개수 1이니까 얘 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땡땡땡. 여러분들 여기서 또 나오면 마스터라고 선생님이 지금 A3 A4.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여기 화학 양론수하고 화학 양론 개수하고 꼭 구분해야 돼요. 개수, 코이피션트잖아요. 개수는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1, 1, 1, 3 예를 든다면 1, 1, 1, 3 이게 개수야. 양론수는 뭔지 알아요? 이거 반응물이죠. 반응물은 음이에요. 무조건. 생성물은 뭐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절대치 쓰여놨잖아요. 그 말은 이 i가 양론수예요. 그리고 절대치를 세운, 즉 양의 값은 무조건 화학 양론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론수와 양론 개수를 모르면 게임 오버다 이거지. 못 푼다 이거지. 너무 쉽게 설명해놨죠? 개수는 무조건 양수인 거야. 됐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뉴 1분의 dn1, 뉴 2분의 dn2, 뉴 3분의 dn3, 뉴 4분의 dn4, 땡땡땡인데 잘 보세요. 초기에 요만큼 있어.
뭐 있는 거는 뭐 있다고 쳐. 요거 1만큼 반응할 때 요거 1만큼 반응해. 얘 1만큼 생겨. 얘 3만큼 생겨. 이게 개수가 의미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1일 때 얘의 몰수 변화. 요거 1일 때 몰수 변화. 요거 1일 때 몰수 변화, 요거 3일 때 몰수 변화인데, 요거 잘 봐봐. 저거대로 한다면, 이거 CH4잖아? 양론 수야. 개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0.5몰이 있었어. 0.5몰이 초기에 있었다고 쳐. 아니, 뭐, 2몰이라고 치든가 말든가. 2몰이 있다가 반응을 해서 어떤 평형에 이르렀는데 1몰이 됐어. 그러면 항상 D라는 거는 델타보다 작은 변화량을 의미하잖아. 그럼 얘 빼기 얘지. 그러면 음수지.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음수인데 DN1. 1이라는 물질의 몰수도 음수가 뜨잖아.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고. 자, 2니까 H2O를 H2O라고 생각해봐. 이거 양론수야. 마이너스 1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변화량이겠지. 이거, 요번엔 3, CO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개수는 1이지. 양이지. 당연히 그러면 얘는 생성물이니까 생성되지. 그래서 얘 플러스인 거야. 얘 플러스. 그래서 다 플러스라서 똑같은 거야. 얘 4, H2지. 개수 뭐야? 3배만큼 늘어나. 그거의 몰수도 그만큼 늘어나. 여기도 플러스야. 이 정의가 성립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작대기 3개로 정의하고 D 입실론이라고 정의한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화학종의, 즉 1이든 CH4든 H2O든 CO2든 H2든 화학종의 몰수 변화는, 즉 몰수 변화가 뭐지? 요 위에 거 줄어들든 작아지든, understand? 줄어들든 커지든 이 몰수 변화는 뭐에 비례하더라? 양론수야 개수야? 난 분명히 뉴1, 뉴2, 뉴3, 뉴4 짝대기 절대치 안 넣었어? 양론수에 비례해. 그래서 이게 밑으로 쫙 내려가서 몰수 변화 나누기 양론수가 뭐가 되더라? 얘가 된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DN 1, 2, 3, 4 D. 여기서는 그냥 양론 뉴. 이해됐죠? 기가 막히다. 뭐하고 뭐? 몰수 변화하고 양론수가 비례관계다 이거지. 그래야지 양 되잖아. 여기는 양이고. 그지? 아우, 너무 쉽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아이고 1, 2, 3, 4 대신에 나 I로 표현해야지. 나도 I로 표현해야 되지.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지. D 입실론. 이거는 여기 하참자 없어. 그러니까 그냥 D 입실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거 뉴 I D 입실론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래서 I는 당연히 1부터 2 뭐 N까지 뭐 간다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이 도출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뭐야? 리액션. 풀네임 안 쓸게. RXN. 리액션 코디네이터야. 코디네이션. 그래서 얘가 우리말로 반응 좌표라고도 하고, 책들마다 다 틀린데, 진행도, 반응 좌표, 반응 정도, 또는 뭐야? 반응이 일어난 정도.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반응 좌표 또는 반응 정도. extent of reaction. 네? 그래서 반응 좌표, 반응 정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 그래서 뭐
저기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뭐 X로 해가지고 반응후 쓰잖아. 반응 좌표, 반응 정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연력학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자, dni는 nu i d 입실론이야. 적분 때려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i 성분의 초기값부터 초기값 제로라고 표현했어. 마지막 i까지. 초기값일 때는 뭐야? 반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0. 마지막은 그냥 입실론으로 써주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좌변은 ni 빼기 ni 제로. 원래 제로는 i의 하첨자로 써야 되는데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new i는 뭐예요? 상수죠. 나오고 입실론 빼기 제로인데 그냥 뭐가 돼? 입실론. right? 중요해. 설명할 때 한번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끄지고 오면 ni 빼기 ni 제로는 뭐야? new i 입실론이야. 다 그리스 문자네. n만 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외워? 이거 다 못 외우면 ni는 ni 제로 플러스 new i e.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지.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 아니야. 반드시 외워야 되지. 모든 화학중에 대해서 합하면 뭔 소리야? 얘를 시그마 다 취해. 다 합하면 이게 전체 n이라는 토탈 몰수가 되겠지. 토탈이라는 하첨자를 여기 써도 되는데 안 쓴 것 뿐이야. 얘는 여기 일부러 I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보통 나타내지. 귀찮아서 다 떼기도 하고. 그러면 얘 시그마 취하면 얘 시그마 취하면 되고 얘 시그마 취하는 거지. right? 그러면 n은 어떻게 돼? ni0 i 성분 다 더한 거는 뭐야? 그냥 초기의 몰수. 그게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초기의 몰수. 토탈한 거랑 똑같지? 얘가. 그치? 그 다음 얘는 상수니까 그냥 튀어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야? 시그마 i, 뉴 i인데 요거 뭐라고 표현하면 돼? 뉴 i. 시그마 뉴 i. 이게 그냥 다 합쳐졌다 그래서 이거 그냥 뉴로 표시하면 돼. 그래서 따라서 n은 n0 뉴. 요게 뉴야. 그래서 뉴를 먼저 써주고 이거랑 맞춰서 입실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정의가 생각 안 나고 풀이 과정이 생각 안 난다. I 성분의 몰수고 이거는 토탈 성분의 몰수야. 이거 알면 끝. 그래서 쌤이 별표 친 거는 모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시험에 내면 뭐예요? 입실론은 넘기면 어떻게 돼? 전체 몰수분의 초기 몰수 빼기 나누기 뭐예요? 화학 양론 개수야 수야 수지 화학 양론수 화학 양론수의 합이죠. 요거의 정의야. right? 그래서 요거 문자로 말로 시험에 나오잖아. 말로.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예요? 자, 중요한 것만 합시다. I 성분의 몰수는 I 성분의 초기값분의 그 I 성분의 그 다음에 반응 좌표. 토탈 몰수는 뭐예요? 초기의 몰수 플러스 뉴 이거. 형태 너무 유사해. 그 다음 따라서 여기서는 뭐예요? 입실론은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아시고, 따라서 I 성분의 몰수는 뭐예요? 전체 몰수분의 I 성분의 몰수니까 N0 뉴 이거
ni0 ui 이거 됐죠? 그 다음 한 번 더 정리해주면 n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ni의 시그마다. ni0는 당연히 뭐예요? n0는 당연히 뭐예요? I 성분의 초기 몰수들을 다 더한 거다. 그 다음 화학 양론수 이거 그냥 뉴한 거는 각각을 다 합한 거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정의해서 한 거고, 여러분들은 요 세 개를 무조건 모르면, 증명할 수 없으면 암기해 놨어야 되죠. 근데 쭉 전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쌤하고 퀵으로 풀어볼까요? CH4, H2O 쭉 CO2 플러스 3H2인데 얘 몇 몰? 2몰, 1몰. 얘 몇 몰? 1몰. 4몰이에요. Right? 그러면 자, 첫 번째 YCH4 CH4에 분율 표시해 보래요. 그러려면 N0 알아야 되죠. 초기 몰수 뭐예요? 아유, 가르쳐 줬네.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4 초기 몰수잖아. 8 고정. 요것도 알아야 되네. 요거 뉴 개수 다 돼야 돼. 아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H2O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생성물이네 착.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너무 쉽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2잖아. 얘 알아냈고 얘 알아냈어. 이건 몰라. 아직 4. N0 얼마예요? 8 플러스 2. 그 다음에 입실론. Right? 그래서 잘 보세요. 요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건 모든 성분에 적용할 수 있어. 요거만 위에만 변해. 왜? 자기 거에 대해서 해당되니까. 자, CH4의 초기 몰수 2몰이라고 했고요. 플러스 CH4의 양론 수죠. 화학자는 뺄게요. 화학 양론수. 어이구,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입실론. 그래서 뭐예요? 8 플러스 2 입실론, 2 마이너스 입실론. 맞네, 맞아. 자, 2번. 2번은 뭐예요, 쌤이? YH2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자, 분모는 똑같다고 했어요. 자, 분자만. H2 초기 몰수. H2. 4몰이라고 얘기했네요. 그 다음, 플러스. 양론수네요. 얘 생성물 쪽이야. 3이야, 3. 그죠? 양론수. 그 다음에 extent of reaction. 또는 reaction coordinate. 4 플러스 3이. Right? 자, 3번 문항지 이제 볼까요? 자, 시그마 ni. 이게 뭐야? n 토탈이죠? 이건 뭐예요? n0 뉴이에요. 그러면 n0 얼마? 8이야, 8. 양론수 합 2야. 에휴, 8 플러스 2. 이거를 먼저 알았어야 되죠. 그죠?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너무 쉽다. 한 번만 스스로 해보면 돼요. 자, 4번.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뉴분의 N0. 그래서 화공기사에도 이런 거 다뤘죠. 뭐예요? 반응 몰수의 변화량. 이게 뭐예요, 사실은? 초기에서 나중이니까 델 N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델 N이니까 반응 몰수의 변화량 분해 나누기. 이거 화학 양론수예요, 양론계수예요? 화학 양론계수가 아니고 수예요. 즉 음수도 되고 플러스도 될 수 있는. 계수는 다 플러스에 올라요. 자, 그래서 쭉 가봤더니 뭐예요? 선생님이 화학 양론 계수라고 여러분들 꼬셨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Right? 이게 1번이구나, 문항지에서는.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이거 먼저 선생님이 문항제를 했네요. 그래서 계수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내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몰이죠, 단위. 양론수나 양론계수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낸다. 뭐 반응좌표는 단위가 뭐다? 몰. 무차원이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땡 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내요. 화학 포텐셜처럼 반응좌표의 리액션 코디네이트의 단위 물어봅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